두 번째 주제, 챗GPT와 가장 합리적인 대화 방법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화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질문하기의 중요성은 일단 AI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명확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질문이 애매하다든가 너무 이 두리뭉실한 질문을 했을 때는 AI도 역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질문을 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맛있는 요리법 추천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재료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버섯과 닭고기를 이용한 저녁 요리법 추천해줘 라고 하면 재료도 있고 이 요리가 언제 먹을 건지 저녁에 먹을 거니까 아무래도 뭐 수면에 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명확한 질문은 이 챗GPT의 응답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명확한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질문과 이제 비효율적인 질문, 비효과적인 질문을 이렇게 보면, 비효율적인 질문은 그러니까 마냥 좋은 책 추천해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효과적인 질문은 과학 분야에서 청소년이 읽기 좋은 책 추천해줘 같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또는 뭐 그냥 좋은 책 추천해줘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음악 추천해줘 보다는 나는 나이가 뭐 20대인데 나는 조용하고 발라드풍의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좀 추천해 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효과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내가 뭐 자료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조사 할 때도 예를 들면 생명공학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추천해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명공학의 뭐 유전 단백질 구조에 대한 논문을 추천해 주고 그 논문의 출처도 함께 알려줘.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정보가, 답변이 출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를 속이려고, 사용자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만 답변을 하다 보면 그런 출처 없는, 그런 맥락 없는 그러한 답변들도 우리가 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생명공학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갑자기 미술 분야의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AI도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은 프롬프터, 이게 사용자죠. 프롬프터가 대화의 맥락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좀 더 내 대화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얘기를 하고 단백질 얘기를 하고 단백질 뭐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생명공학에서 단백질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라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맥락을 쭉 유지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근데 계속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내가 처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챗GPT하고 대화를 시작했지라고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거, 맥락을 유지하면 당연히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고 내가 얘한테 끌어내려고 하는 답변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잃지 않고 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예시를 활용하는 거, 이전에 이야기한 버섯 요리법에 대해서 버섯 요리법에 더해서 사이드 디시를 추천해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AI가 이전 대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굳이 다시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뭐 버섯과 닭고기 가지고 저녁을 만들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사이드 디시를 추천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이야기한 버섯 요리법에 대해 더해서 사이드 디시를 추천해줘 정도와 같지만 질문을 해도 이 친구는 다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맥락 유지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GPT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또 출시를 하죠. 캔버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거는 이제 그런 맥락들을 좀 더 유지하고 보기 쉽게끔 이렇게 길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는 도구로서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캔버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캔버스를 워크시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추가한 이제 캔버스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대화의 연속성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맥락 없는 질문, 좋은 사이드 요리법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맥락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락 있는 질문은 이전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전에 했던 버섯 요리와 잘 어울리는 사이드 요리법은 뭐냐, 또 사이드 요리는 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챗GPT는 내가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얘는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인 것 같아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거, 맥락을 유지하면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좀 대화가 끊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처럼 똑같이 AI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다단계 요청의 사용 방법, 이제 이런 부분은 복잡한 문제 해결,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로 나눠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AI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딥러닝이 뭐야?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 또 CNN도 있고 RNN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CNN과 RN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 이렇게 나눠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나는 지금 AI를 공부하고 있는데 AI의 딥러닝 중에서 CNN과 RNN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CNN이 뭐고 RNN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면은 AI도 어떤 것부터 대답을 해야 될지 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이 프롬프터가 잘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내가 프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이 친구한테는 어떤 이제 동기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나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너 파이썬 잘하지? 그러니까 내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자료 조사를 먼저 네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먼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런 것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파이썬 공부할 거야 이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이 친구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 요청,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을 요청을 해라.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좀 깊은 지식보다는 넓고 폭넓은 지식의 스펙트럼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내가 챗GPT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좀 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GPT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GPT가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단계 요청의 예시를 보면 단일 요청은 다양한 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줘. 이는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교육제도 정보를 수집하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요약을 요청하는 이런 형태로 해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내용만 아니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대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질문을 해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청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요리를 요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단계 요청, 이제 복잡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요청하는 거.
예.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잖아요. 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큰 주제부터 해서 소주제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다시 한 소주제에 대한 내용이 끝났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큰 주제 밑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끔 하다 보면 길을 잃어요. 내가 전에 뭘 질문했지? 뭐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이걸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I가 나를 리드해 나가면서 질문을 유도해 나가지는 않죠. 걔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사용자님 질문이 좀 너무 많이 엇나갔는데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이런 제안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엇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맥락을 유지하고 길을 잃지 않고 하는 것들은 순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것, 또 맥락을 유지하는 것, 또 다단계 요청하는 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GPT하고 어떤 그 과제를 한다든가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또 코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 밑그림 정도는 그리고 그 밑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나와요. 뭐 처음 듣는 단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묻고 쭉 가다가 정말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